여보, 사실은 저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진실의 절반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 올해 55입니다. 29에 결혼해서 30에 아들을 낳고 32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5년간 저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석 달 전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아이들은 이미 몇 년 전에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저녁 반찬을 준비하고 시계를 보니 아직 오후 2시. 남편이 돌아오려면 최소 4시간은 더 남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나가볼까? 특별한 계획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평일 오후의 카페는 한산했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꺼냈지만 별로 볼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잘 지내시죠? 그 정도의 문자를 보내고 딸은 가끔 육아 푸념을 늘어놓다가 사라지고 남편은 문자 자체를 안 합니다. 어차피 집에서 보는데 뭐하러 문자를 하겠어요.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점원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겁고 딱 제가 늘 마시던 맛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여기 자리 비었나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네. 아, 앉으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카페가 한산한데 굳이 옆 테이블에 앉는 게 좀 이상했지만 뭐 별로 신경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남자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비 오는 날 카페 분위기 참 좋지 않나요? 이 사람 왜 자꾸 말을 거는 거지?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무시하기엔 너무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그러게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이 근처 사세요? 네, 바로 앞 아파트예요. 아, 그래서 자주 보이셨나 봐요. 자주 봤다고? 저는 이 사람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도 여기 자주 와요. 일하다가 좀 답답하면. 무슨 일 하세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요. 집에서 작업하다 보니 가끔 밖에 나와야 숨통이 트여서요. 그렇게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동네 이야기, 그의 일.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이렇게 오랜만이라는 게 남편과는 언제부터 이런 대화를 안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커피 식었네요. 이 커피 너무 쓰네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괜히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웃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말투가 좀 귀엽게 느껴졌달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마셔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래요? 전 설탕 없이는 못 마시겠던데. 그럼 다음엔 라떼 드세요. 다음이라니.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남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남자는 일어나 가방을 메고 가볍게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음에 또 본다는 게 그냥 인사치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고 저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우며 무심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참 부드럽더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대화였습니다. 그저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과 몇 마디 나눈 것뿐. 그런데 왜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걸까요? 저녁 7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왔어? 응. 골프 잘 쳤어? 그럭저럭. 남편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고 뉴스를 틀었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먹어. 응.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뉴스 소리를 키워놓고 저는 반찬을 더 집어주며 그렇게 식사는 끝났습니다. 우리 부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그 카페에 가볼까? 그 생각이 든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같은 시간에 같은 카페에 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란 걸 알면서도 발걸음은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커피 향과 잔잔한 음악. 창가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설마 오겠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인사치레였을 뿐이야. 나 혼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입구 쪽을 힐끔거리게 되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역시 안 오는구나. 조금 허무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바보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돌아보니 그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남자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카페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어제 조언대로 라떼로 바꿔봤어요. 잘하셨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카페에 갔고 그도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우연인지 약속인지 우리는 그 경계를 애매하게 남겨두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일하다가 답답해서요. 저도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우. 36살 미혼.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안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인연이 없어서요. 누나는요? 저요? 전 결혼한 지 25년 됐어요. 누나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설레었습니다. 와, 25년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죠.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행복한가요? 저는 지금 행복한가요? 글쎄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익숙한 거죠. 민우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익숙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익숙한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산책. 밥은? 조금 이따 할게. 남편은 대답도 없이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며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카페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있는데 민우 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웃는 얼굴, 부드러운 목소리,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기대하는 거야? 하지만 그날도 저는 같은 시간에 카페로 향했습니다. 민우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누나 오실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를 기다렸다는 거야? 커피 시킬까요? 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는 꿈이 뭐였어요? 꿈요? 네, 어렸을 때 되고 싶었던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좋아했어요. 그럼 왜 안 하셨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이라도 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나이도 있고 이젠 늦었죠. 늦은 게 어딨어요. 55이면 아직 한창이죠. 민우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제 꿈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결혼 이후로 저 스스로도 제 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이수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카페에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도 가야겠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 2시에 카페로 갔고 민우 씨는 어김없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연이라는 단어로 만남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시간이 우리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약속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이라도 할까요? 좋아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누나, 결혼 생활 어때요?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외로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같이 사는데 외롭다는 게 이상하죠?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술 먹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관심해요. 저한테. 민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먼저 나가고 저는 혼자 밥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면 밥 차려주고 TV 보다가 자고 매일 똑같은 하루예요. 힘드셨겠어요.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냥 이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근데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냥 밥 해주는 기계인가? 민우 씨는 잠시 멈춰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나는 기계가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제 이런 말을 들어봤던가요?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 들어줘서 언제든 이야기하세요. 저 듣는 거 좋아해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우 씨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 서로의 꿈과 상처들. 누나, 저 다음 주에 전시회 가는데 같이 갈래요? 전시회요? 네, 사진 전시회인데 되게 좋대요. 전시회라니. 결혼하고 나서 전시회 같은 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고 싶긴 한데. 남편분한테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글쎄요. 사실 남편한테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관심도 없을 테니까요. 좋아요. 갈게요. 진짜요? 좋아요. 민우 씨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설렘은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응, 산책. 요즘 산책 자주 다니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운동 좀 하려고. 그래.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로 물을 썰면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머릿속은 온통 전시회 생각뿐이었습니다. 뭐 입고 가지? 옷장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옷이 없었습니다. 전부 집에서 입는 편한 옷들뿐. 내일 쇼핑 좀 해야겠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가슴은 이미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제 옷을 샀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 거울을 보니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나도 괜찮은데? 얼굴에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립스틱도 새로 샀습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밥 먹어. 응.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 전시회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시회 당일, 저는 새로 산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뻤나? 오랜만에 느끼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어디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친구? 무슨 친구? 학교 친구. 오랜만에 보기로 했어.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그래. 늦지 마. 응. 현관문을 나서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짓말하다니. 나 진짜.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시회장 앞에서 민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깔끔한 셔츠에 재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누나, 여기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되게 예쁘신데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진짜예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우리는 전시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은 모두 흑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일상의 순간들. 이 사진 좋지 않아요? 민우 씨가 한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걷는 노부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손을 꼭 잡고 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했을 것 같아요. 부럽네요. 누나도 그렇잖아요. 25년이나 함께 하셨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걷지 않아. 세월이 길다고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힘드시죠? 괜찮아요. 우리는 전시회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누나랑 있으면 편해요. 저도 그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나. 네. 혹시 저 이상한 사람 아니죠?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제가 너무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하세요. 민우 씨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저도 기다려지는 걸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저는 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요. 민우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사실 저 누나 만나는 게 요즘 제일 좋은 시간이거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완전히 빠져들고 있는 거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친구 잘 만났어? 응.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립스틱이 조금 번져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짙은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거야. 또 회식이야? 응.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 만나야 해. 알았어. 남편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 요즘 좀 달라 보여.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모르겠어. 그냥 좀 달라 보여. 기분 탓 아닐까? 남편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가? 그럼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들킨 건가? 아니, 들킬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누군가와 차를 마시고 전시회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 지금 선을 넘고 있어. 그날 오후 민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오늘도 시간 되세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안 가야 해. 이제 그만 만나야 해.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같은 시간에 볼까요?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우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 씨, 네.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민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부담 드렸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기혼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한 건 없지만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잖아요. 친구, 정말 그럴까요? 누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누나 좋아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자로서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만날수록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누나가 부담스러우시면 안 만나도 돼요. 근데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 진심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저도 민우 씨 만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결혼했어요. 알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가정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이 누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 한 번만 솔직해져 보세요. 지금 행복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민우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됐어요. 일단 그것만 알면 돼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언제 제 손을 이렇게 잡아줬던가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나 어떡하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우 씨의 고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좋아한다고 했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 이런 고백을 들어봤던가요? 남편과의 연애 시절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과 25년을 살았구나. 사랑했던 걸까요? 지금도 사랑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사랑인지 습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며칠 동안 저는 민우 씨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민우 씨가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참지 못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간 되세요?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민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많이 힘드셨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민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도망가요. 네. 저랑 도망가요. 이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말이 돼요? 왜 안 돼요? 누나 인생이에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저 가정이 있어요.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애들은 이미 다 컸잖아요. 독립했고. 남편은 누나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래도 2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 25년 동안 행복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누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진짜로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안 돼요. 저 그럴 용기가 없어요.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줄게요. 민우 씨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나,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뭔데요? 저를 완전히 밀어내지는 말아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근데 문은 열어둬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손님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하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갈게.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요즘 너무 안 봤잖아. 그래, 그럼 밥 해줄게. 응, 고마워, 엄마.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또 났습니다. 딸아이한테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하지? 엄마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고? 아빠를 떠나고 싶다고?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극심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민우 씨를 만나면 행복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죄책감에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있어. 큰일 났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 가봐.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음 날 민우 씨를 만났습니다. 누나, 결정하셨어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민우 씨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누나,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다음 주말에 저랑 하루만 여행 가요. 단둘이. 여행.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돼요. 왜요? 그건 진짜로 선을 넘는 거잖아요. 우리 이미 선 넘었어요, 누나. 마음으로는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꼭 가주세요. 제발요. 민우 씨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자. 단 하루만. 그리고 결정하자. 그날 밤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고향 친구 만나고 올게. 고향? 왜 갑자기? 친구가 아프대. 병문안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행 당일, 새벽부터 잠이 깨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짐을 꾸렸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새로 산 원피스. 거울을 봤습니다. 설레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저녁까지 올게. 밥은 냉장고에 있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차역에서 민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나, 여기요. 안녕하세요. 짐 제가 들게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누나 떨려요? 네, 많이요. 저도요. 간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민우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보내요. 알겠어요. 2시간을 달려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다다. 민우 씨가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누나,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에 와봤어요? 글쎄요. 10년? 아니, 15년은 된 것 같네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럼 오늘 실컷 봐요.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스쳤습니다. 시원하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민우 씨는 제 손을 잡고 함께 뛰었습니다. 파도를 피하며 웃고 젖은 모래에 그림을 그리고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웃어봤을까?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점심은 해변 식당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누나 웃는 거 보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민우 씨는 계속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유치한 농담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저는 오랜만에 배가 아프도록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해안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음악을 들었습니다. 누나,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글쎄요, 요즘 음악은 잘 모르겠고. 옛날 노래는요? 있긴 한데 부끄러워서. 불러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제발요. 결국 저는 옛날 발라드 한 곡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민우 씨는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누나, 노래 잘하시네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감동받았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우 씨가 펜션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누나, 펜션 괜찮으시죠? 방 2개 있는 걸로 잡았어요. 방 2개. 안심이 되면서도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기대한 거야?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예쁜 펜션이었습니다. 와, 여기 너무 좋은데요? 그죠? 제가 한참 찾았어요. 짐을 풀고 테라스에 나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누나가 더 예뻐요. 민우 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계속 말하고 싶어서요. 민우 씨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누나의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도 너무 행복해요. 평생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우 씨는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곁들이고 맥주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사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민우 씨가 웃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 내일 뭐 하고 싶어요? 내일요? 그냥 이렇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출 보러 갈까요? 좋아요.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자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네, 잘 자요. 민우 씨도 잘 자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로 민우 씨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도 못 자고 있나?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저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요? 네. 누나는요? 저도요. 같이 이야기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누나, 무서워요? 네, 많이요. 저도요. 이 감정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민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 누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같아요. 그 순간 민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 돼. 하지만 몸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민우 씨가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우 씨가 눈을 떴습니다. 누나, 못 주무셨어요? 조금 잤어요. 민우 씨는 일어나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후회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후회해야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전혀요. 민우 씨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누나, 저랑 살아요. 제발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요. 얼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못 결정하겠어요. 민우 씨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우리는 일출을 보러 나갔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해가 뜨는 걸 지켜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아요.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하지?
오전에 펜션을 나와 다시 기차를 탔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민우 씨는 제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연락해요, 꼭이요. 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조심히 들어가요. 민우 씨도요. 사랑해요, 누나. 저는 대답 대신 그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왔어? 응.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친구 병문안 잘 다녀왔어? 응. 어느 병원이었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남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당신 어제 바다 갔었지?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딸애가 어제 집에 왔었어. 당신한테 깜짝 선물 주려고. 근데 당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위치 추적해 봤더니 바닷가 쪽이더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해봐. 누구랑 간 거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하면 내가 알아볼 거야. 누구야? 남자야?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짜 남자랑 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쳤어? 결혼한 지가 25년인데? 애가 둘이나 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남편은 벽을 쳤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야? 얼마나 오래 만난 거야? 3달 정도. 3달. 3달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야? 누군데 25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만들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 남편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뭐? 당신 나한테 관심 있었어? 내가 뭐 하는지, 뭘 원하는지, 행복한지, 불행한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그게 지금 이유가 돼? 이유는 아니야. 근데 나도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이었어. 청소하는 사람. 애들 키우는 사람. 근데 나는 없었어. 이수진이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 그래서 바람 피운 거야? 바람이 아니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날 봐줬어. 나라는 사람을.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내 꿈을 물어봤고, 날 소중하게 대해줬어. 당신이 한 번도 안 해준 걸 그 사람은 다 해줬어.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가정을 박차고 나가고 싶을 정도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남편은 한참을 저를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짐 싸. 뭐? 짐 싸서 나가. 그 남자한테 가든지 어디든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 나는 이런 거 못 참아.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 그게 진짜야?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나 진짜 엄마 이해 못하겠어.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실망이에요.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제 삶이. 저는 바닥에 쓰러져 한없이 울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민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연락 기다렸어요. 민우 씨, 저 이혼해요. 네. 남편한테 들켰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저 못 만나요. 왜요? 이제 자유로운 거잖아요. 자유가 아니에요.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을, 아이들을, 제 자리를, 당신 때문에. 그 말이 나온 순간 후회했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민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맞아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누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랬어요. 민우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누나. 진짜 미안해요. 누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불행하게 만들었네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결정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헤어져요. 뭐라고요? 미안해요. 전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더 이상은 못 잃어요. 누나, 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근데 안 돼요. 당신을 보면 제가 잃은 모든 게 생각날 것 같아요. 민우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알겠어요. 누나가 그렇게 원하시면 저 물러날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누나 행복하세요. 꼭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애들은 내가 만날게. 당신이 만나려고 하면 아마 안 만날 거야.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5년의 결혼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나 이제 뭐하고 살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딸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결혼한대요. 다음 달에.
아들이 결혼한다고요. 엄마는 초대 안 할 거래요. 미안하지만 오지 마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엄마로서 가장 축복해주고 싶은 순간인데 저는 거기 없을 겁니다. 내가 만든 결과구나.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공원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누나. 돌아보니 민우 씨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우 씨. 여기서 일하세요? 내 근처 카페에서요. 민우 씨는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냥 살고 있어요. 민우 씨는요? 저도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누나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후회해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뭘 후회해요? 가족을 잃은 거요. 아이들을요. 그건 정말 후회해요. 안 후회하는 건요? 당신을 만난 거요. 당신 덕분에 저라는 사람을 다시 찾았으니까요. 민우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누나 저 아직도 사랑해요. 저도요. 근데 안 돼요. 우리 안 돼요. 왜요? 이제 자유로운데. 자유롭지 않아요. 저 아직 애들한테서 용서받지 못했어요. 전 남편한테도요. 그 짐을 지고 당신과 함께할 수는 없어요. 민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연락은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요.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요. 민우 씨는 일어났습니다. 누나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그는 손을 한번 흔들고 떠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온라인으로 상담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 작은 목표였지만 하루하루가 조금씩 의미 있어졌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몇 달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내 엄마는요? 엄마도 잘 지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돼요? 응, 왜? 밥 한 번 먹어요. 우리.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매몰차게 굴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지. 그래도 엄마니까. 그래도 제 엄마니까요.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로 고마워. 일주일 후 딸아이를 만났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야위신 것 같아요. 너도. 이제 좀 챙겨 드세요. 응, 그럴게.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상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지친 중년 여성들, 정체성을 잃은 사람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나도 저랬지.
그들을 보면 과거의 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담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민우 씨였습니다. 누나 잘 지내시죠?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제 인생에 큰 의미였던 누나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행복하세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행복하세요. 고마웠어요, 모든 것에.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후회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잃은 건 평생 아플 겁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찾은 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나의 두 개의 진심이었구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 두 마음이 충돌했고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엄마만도 아닙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56살 상담사, 그리고 아직 꿈을 꾸는 사람. 완벽하지 않지만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저는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책상에 앉아 오늘 만날 내담자의 파일을 펼칩니다. 42세 여성, 결혼 15년 차.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저의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립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합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그녀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입니다. 당신도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신도 당신을 찾을 거예요. 상담이 끝나고 그녀는 한결 가벼운 표정으로 나갑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문을 닫고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립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딸아이에게서 온 문자가 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요? 아기가 엄마 보고 싶대요.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갈게. 뭐 해줄까? 엄마 손맛 가득한 거요. 가족과의 관계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와 거리를 두고 있고 전 남편과는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와는 조금씩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퇴근길, 예전에 민우 씨와 자주 가던 카페를 지나칩니다. 잠시 멈춰 서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창가 자리에 젊은 커플이 앉아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민우 씨도 행복하겠지. 가슴 한편이 아리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나는 후회할까? 안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온전히 저로서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옳은 선택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이 모여서 우리가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55의 인생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여자의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